퇴직금으로 투자했다가 전 재산 날린 60세 전직 은행원의 후회.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직장 생활 중일 때는 은퇴 후 삶을 막연하게 편안하고 여유롭겠지 하고 생각하곤 하죠. 하지만 막상 그 시기가 다가오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절실하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오래 몸담았던 직장에서 퇴직금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그 돈을 어떻게 불릴까 고민하다가 위험한 투자로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어요. 오늘은 그런 안타까운 사례 중 하나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 중에 은행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하시다가 60세에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은행원이셨으니 돈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았죠. 정년퇴직을 하시면서 목돈이 생기니 그걸 그냥 두지 않고 더 불려보겠다고 마음먹으셨대요. 문제는 은행원이었으니 주위에 이른바 믿을만한 투자 정보가 넘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지인분도 그 중에 혹해서 퇴직금 상당 부분을 위험도가 높은 펀드와 주식에 넣어버리고 말았죠. 처음에는 수익도 괜찮았대요. 23개월 정도 조금씩 올라서 나 괜찮은 선택했구나 하며 스스로 대견해 하셨죠.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게 늘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주가가 갑자기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나더니 그걸 만회하려고 추가 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그때가 돌이켜보면 결정적인 오류였다고 해요. 곧 반등할 것이다.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 걷잡을 수 없는 손실로 이어져 버린 거죠. 결국 몇 개월 만에 퇴직금 대부분을 날리고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셨습니다. 이분 말씀이 가족 앞에서 큰소리치며 퇴직금 받았다고 흥청거릴 때가 가장 부끄럽다고 하시더라고요. 한창 직장에 다닐 땐 상상도 못했던 예금 이자보다 훨씬 무서운 현실을 비로소 제대로 경험하게 되셨다고요. 하지만 이분 이야기가 결코 남의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똑같이 시행착오를 겪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례뿐만 아니라 은퇴 후 준비를 제대로 못해서 어려움을 겪은 사례 3가지를 좀 더 소개해 볼까 합니다. 혹시라도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나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57세 자영업자, 어씨 노후자금 오해의 함정. 어씨는 수십 년 동안 음식점을 운영했지만 가게가 잘 될 때 손님이 몰리면 직원 더 쓰고 인테리어 다시 하고 이렇게 재투자를 계속하느라 정작 은퇴자금이라는 걸 거의 마련하지 못하셨다고 해요. 주변 사람들이 곧 은퇴할 텐데 조금씩 저축은 하고 있냐고 물으면 가게 잘 되니까 문제 없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코로나 시기에 매출이 급락하면서 가게 운영이 어려워졌고 결국 퇴직을 서둘러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막상 나와보니 손에 남은 돈이라곤 부랴부랴 정리하느라 건진 소액뿐이었다고 해요. 정년이 따로 없는 자영업이니 은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믿었던 게 오산이었다며 지금이라도 재취업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하셨어요. 듣고 나면 누구라도 남 얘기 같지 않다 싶을 정도로 흔한 실수죠. 월급이 있건 없건 사업이 잘 되건 그렇지 않건 은퇴가 멀게만 느껴져서 대비를 하지 못하면 결국 나중에 크게 후회하게 된다는 사례입니다. 이 55세 부부 B씨 자녀 교육비에 몰빵하다가 빈손으로 은퇴. B씨 부부는 맞벌이를 하면서도 남들처럼 큰 집이나 좋은 차에는 별 욕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딱 한 가지, 자녀 교육만큼은 최고로 시키고 싶어서 사립학교, 해외 연수, 각종 학원까지 돈을 아끼지 않았죠. 아이들이 잘 자라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할 거라는 희망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아이들이 크고 나니 집에는 부부 몫의 예금이나 적금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나름 최선을 다했지만 자녀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거기다 공무원으로 계시던 남편이 건강상의 문제로 일찍 퇴직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은퇴 자금이 필요해졌죠. 내가 이걸로 버틸 수 있을까 싶은 퇴직금이 전부였지만 이미 여기저기 빚을 갚는데 쏟아부으니 남는 게 거의 없었다고 해요. 나중에 아이가 잘 되면 효도 받겠지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뒷바라지했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노후와 자녀의 앞날이 별개의 문제라는 걸 너무 늦게 깨달은 거죠. 아이 역시 부모가 힘들어지자 미안해하며 노력하긴 했지만 결국 부부는 퇴직금만 믿고
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걸 절감했다고 해요. 지금은 작은 장사를 시작하면서 간신히 생활비를 마련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62세 CC 무조건 부동산이 안전하다는 맹신. CC는 예전부터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등 부동산 투자만큼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굳게 믿었어요. 은퇴가 다가오니 마침 퇴직금을 받아 다른 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산 거죠. 그때는 주변에서 요즘은 어느 지역이든 한 번쯤은 오르니까 괜찮다, 이런 말이 워낙 많았고 CC도 땅에 투자하면 웬만해선 손해보지 않는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분양가가 워낙 높아졌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을 받은 지역의 집값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되레 분양권을 싸게 내놓아도 안 팔려서 몇 년째 매달 대출 이자만 내며 힘들어하고 있죠. 나이가 있으니 은행에서도 대출 한도를 많이 안 잡아주고 그마저도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져 결국 퇴직금 목까지 까먹는 상황이 됐다고 해요. 부동산은 옛날부터 오르는 걸로만 봐서 이 정도로 안 팔릴 줄은 몰랐다. 괜히 믿을 거 믿었다. 내 손으로 노후 자금 다 말아먹는 꼴이다 하며 크게 후회하시더군요.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니 어떤 식으로든 은퇴 자금이라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거나 혹은 믿고 싶은 만큼만 믿다가 실패하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돈이라는 건 모을 때는 한없이 더디게 느껴지는데 잘못된 투자나 소비로 인해 없어지는 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꼭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해요. 분산 투자 한 곳에 큰 돈을 몰빵하기보다는 예적금, 펀드, 보험, 연금 등 여러 방식으로 분산하는 게 좋아요. 조금 덜 벌더라도 잃을 위험을 줄이는 게 핵심이죠. 지속적인 현금 흐름 확보, 은퇴 후에도 꾸준히 들어오는 월급 같은 수입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가 훨씬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부업이나 재취업 등으로 현금 흐름을 미리 준비해두면 좋겠죠. 지출 관리 아무리 수입이 늘어도 지출이 그보다 많으면 의미가 없어요. 노후에는 소득이 확 줄어드니 은퇴 전부터 지출 습관을 점검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지나친 기대는 금물 자녀가 성공하면 나도 편해지겠지, 주식이 반등하겠지, 부동산은 무조건 안전하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 때문에 발등 찍히는 경우가 많아요. 기대보다는 현실을 먼저 따져보는 태도가 안전을 지켜줍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언젠가는 찾아오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입니다. 한번 실수하면 재기가 쉽지 않은 시기이기도 하고요. 특히 퇴직금은 말 그대로 노후를 위해 마련해주는 마지막 보루와 같은 돈이니 가볍게 굴려도 된다고 생각하다간 큰 코 다치기 쉽습니다. 저도 이 글을 쓰면서 다시 한번 제 노후 계획을 점검하게 되네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으셨다면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해서 혹은 사업이 잘 된다고 해서 자녀가 잘 된다고 해서 반드시 은퇴가 여유롭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안정적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은퇴 후 삶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준비만 잘하면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미리 대비하고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한다면 누구나 은퇴 이후에도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자신만의 은퇴 플랜을 현명하게 세우고 실패 없는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퇴 준비나 은퇴 후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사실 58세 택시기사가 폐업 후 단칸방에서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남의 일 같지 않게 느껴지실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비슷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되고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막상 은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성큼 다가오면 덜컥 겁부터 나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인생 2막, 3막이라는 말이 낯설지 않잖아요. 그런데 정작 은퇴 후 삶을 미리 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마주할 때면 진작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들곤 합니다. 젊을 때는 일할 날도 많고 기회도 많으니
나중에 천천히 생각하자 하다가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슬슬 몸이 예전 같지도 않고 퇴직금이나 모아둔 자금도 충분치 않다고 느끼게 되죠. 세상 일이라는 게 언제나 예측대로 흘러가지 않는 만큼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위기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은퇴 후에 겪을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과 실제 사례를 통한 조언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게 바로 주거와 생활비 문제예요. 58세 택시기사분처럼 뜻하지 않게 폐업을 하거나 건강 문제 때문에 일을 놓아야 하거나 또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로 경제적인 토대를 잃는다면 당장 어디서부터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할지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런 사례를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혹은 이미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어떤 방식으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구어체로 편하게 풀어볼까 해요. 일생활 기반이 무너지면 지출부터 무너진다.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가 바로 퇴직 후 창업 실패 사례입니다. 말 그대로 오랫동안 직장 생활이나 업종 일을 하시다가 그래, 이젠 내 가게를 한번 가져보자 하고 큰맘 먹고 시작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서 순식간에 자금을 태워버리는 경우죠. 특히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장사가 잘 안 되고 월세 관리비도 계속 나가니까 금방 적자가 누적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몇 달을 버티고 나면 손해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결국 점포를 정리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그럼 당장 대출이라도 받아놨다면 이자를 못 갚아서 신용 등급이 떨어질 위험도 있고 집세를 못 내면 전세금까지 위태로워질 수도 있죠. 이게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저희 고향에 계신 선배님 한 분도 은퇴 후 치킨 가게를 오픈하셨다가 1년도 못 버티고 정리하셨습니다. 처음엔 치킨은 불황이 없잖아. 조금만 잘하면 먹고 살 만하겠지 하셨는데 맞은편에 프랜차이즈 대형 매장이 들어오고 배달 플랫폼 수수료도 만만치 않으니 가게 운영이 버거워진 거예요. 결국 모아뒀던 퇴직금과 적금 다 쏟아붓고 빚까지 지게 되니 더는 방법이 없어서 폐업을 하고 말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쌓인 빚을 갚느라 집도 줄여야 했고 수입이 없으니 월세를 감당하기도 벅차서 지방에 아주 작은 방을 얻어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교훈 은퇴 후 창업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적절한 쿠션이 될 만한 자금이나 지원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는 겁니다. 창업 준비를 할 때 혹은 택시기사분처럼 업종을 바꿀 때 살아갈 최소 비용과 실제 창업 자금은 별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는 게 좋아요. 내 생활비와 가게 운영 자금을 섞어버리면 일상마저 무너지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로 수입이 끊기는 상황. 두 번째 사례로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특히 몸을 쓰는 일을 해오신 분들은 체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병이 금방 찾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젊을 때 무리해서 일하다가 미뤄뒀던 병이 나이 들어서야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이럴 때가 가장 억울하고 속상하죠. 아직도 나 일할 수 있는데 몸만 건강하면 당장이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 중 한 분은 대형 운송 트럭을 몰며 10년 넘게 전국을 누비셨어요. 그래도 스스로 운전을 업으로 먹고 산다고 자부심이 대단하셨는데 갑자기 허리 디스크가 터져서 크게 수술을 받으셨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는 데다 완치 후에도 장시간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으셨죠. 이분이 40 후반밖에 안 됐는데 도저히 트럭으로 생계를 잇기는 어려워진 거예요. 그간 번 돈도 분명 있으셨지만 가정도 있고 자녀 교육비도 만만치 않으니 병원비와 생활비로 모아둔 돈이 금세 소진돼 버렸습니다. 몸이 회복된 후에 다른 일을 알아보려 해도 기술이랄 게 따로 없으니 이력서를 넣어도 번번이 자리 찾기가 쉽지 않았죠. 결국 버텨보다가 기존의 집에서 월세가 더 저렴한 옥탑방으로 옮기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교훈 몸이 아프면 제 아무리 의지가 있어도 일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실손보험 같은 것은 기본이고 내가 일 못하게 되었을 때 한두 달만 버텨줄 게 아니라 충분한 기간 동안 생활비를 감당할 저축이나 안전장치가 필요해요.
나중에 안 아프면 다행이지만 혹시나 아프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금전적 대비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3. 은퇴 후 공적 지원도 받기 어려운 상황. 세 번째로는 은퇴 후에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혹은 기타 공적 지원을 기대했지만 정작 내 상황은 애매해서 제대로 수령이 안 되는 경우를 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평생 자영업을 하면서 꾸준히 연금을 납입하지 못했다든가 연금 수령 연령까지 아직 몇 년 남았는데 소득이 끊겼다든가 하는 상황이 오면 바로 생활고에 직면하게 됩니다. 58세 택시기사분도 사실 연금을 제때 꼬박꼬박 넣기 어려웠다면 폐업 순간부터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 친구 아버지께서 비슷한 경우셨어요. 평생 자영업으로 매장 운영하셨는데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국민연금을 부어서 내기가 쉽지 않으셨던 거예요. 가끔 사정이 어려울 땐 다음 달에 몰아서 내자고 미뤘고 그렇게 몇 달치 밀리다 보면 결국 자격이 끊긴 적도 있었죠. 은퇴 시점이 다가와서야 이제 연금 받아야지 하고 알아보니까 연금 납부 이력이 너무 짧거나 중간에 끊긴 기간이 많아서 실제로 받는 금액이 형편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일을 그만두시고 난 뒤엔 수입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살 집을 줄이는 건 기본이고 병원비나 생활비가 부족해서 자식에게 얹혀 사는 상황이 된 거죠. 세 번째, 교훈연금이든 기타 공적 지원이든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젊을 때부터 꾸준히 내놓아야 쏠쏠한 보탬이 되고 어떤 복지 제도는 60세 이전에 신청해둬야 혜택을 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 내 나이나 조건을 확실히 체크해보고 꼭 필요한 지원 제도는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막막함을 줄이려면 위 사례들을 보면 결국 은퇴 후 삶에서 제일 무서운 건 예상치 못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내 몸 건강부터 챙기는 게 중요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조금씩 불어나고 있는 빚이 없는지 나에게 맞는 연금 체계나 공적 지원이 있는지 미리미리 살펴봐야 해요. 또한 가능하다면 은퇴 후 일을 완전히 끊기보다는 부업이나 파트타임 등으로 조금이라도 소득 창출이 가능한 방향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요즘에는 디지털 환경이 발달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나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소규모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도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58세 택시기사분처럼 폐업이나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변 복지센터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복지상담 또는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 등이 실제로 꽤 잘 마련되어 있거든요. 누구나 처음엔 자존심 상한다. 이게 내 나이가 돼서 얻을 도움인가 하고 망설이실 수 있는데 일단 발품을 팔아보시면 생각보다 다양한 정보와 혜택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에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역시 준비만이 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50대, 60대는 물론이고 3040대라도 지금부터 조금씩 대비해두면 나중에 훨씬 편할 겁니다. 물론 당장은 여유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작은 적금이라도 시작하고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든 꼬박꼬박 납부하면서 무엇보다 내 몸 건강을 점검해두는 게 가장 현명하겠죠. 저 역시 아직 은퇴까지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선배 친지분들이 겪는 모습 보면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분들 덕분에 저도 조금 더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는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분들도 내가 이미 당해봤으니 너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준비해라 하고 조언해 주시니까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부디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이 노후의 그림자가 오기 전에 대비책을 탄탄히 세워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미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가까운 복지관이나 시군구청의 상담 창구를 찾아가 보세요. 생각보다 다양한 길이 열려 있을 거예요. 스스로를 탓하기보다는 지금부터라도 더 나은 길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으로 한 발씩 내딛다 보면 분명 조금씩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막막하게 느껴지기보다는 오히려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겠구나. 또 다른 누군가는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더라 하는 희망과 힌트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안정된 은퇴와 노후 생활을 꿈꿀 수 있도록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50대 후반 대기업에서 임원 자리까지 오른 어씨. 누구나 부러워할 경력을 쌓고 퇴직 후엔 여유롭게 살 거라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수십 년 동안 조직에 몸담아왔지만 회사를 나서는 순간 그는 사회적 위치를 잃었고 계획했던 은퇴 생활도 순탄치 않았다. 이 정도 커리어면 퇴직 후에도 뭐든 할 수 있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했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몇 달이 지나도 재취업은커녕 마땅한 일이 없었다. 나름대로 사업도 생각해봤지만 경험 없는 분야에서 성공하기란 쉽지 않았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은퇴 후를 망상 속에서만 준비할까? 은퇴는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많은 이들이 일에서 벗어난 후를 준비하지 않고 퇴직 직전에야 허둥대며 고민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책 없이 회사를 나서고 나서야 깨닫는다. 오늘은 어시처럼 퇴직 후 은퇴가 악몽이 된 사람들의 사례를 통해 잘못된 은퇴 준비의 문제점과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보자. 첫 번째 사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 30년 직장 생활 후 정체성 상실. 어씨는 30년 넘게 대기업에 몸담았다. 말 그대로 회사가 곧 인생이었다. 아침 7시에 출근하고 밤 10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오직 성과와 승진을 위해 달려왔다. 그런데 퇴직 후 그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몰랐다. 한동안은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쳤지만 그마저도 몇 개월 지나자 지루해졌다. 내가 누구였지? 회사에서 부장님, 상무님으로 불리던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것이 정체성 상실이다. 퇴직 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업무, 직급, 역할이 사라지자 자신이 무슨 존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진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직장 박람회를 준비하라. 취미, 인간관계, 새로운 배움을 퇴직 전에 시작하라. 직업인이 아니라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라. 은퇴 후에 바로 시작할 작은 프로젝트를 미리 계획해보라. 이 두 번째 사례. 돈만 있으면 될 줄 알았다. 은퇴 후 예상치 못한 경제적 위기. BC 55세는 퇴직금과 연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2년이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달라졌다. 예상보다 빠르게 줄어든 생활비, 늘어난 병원비와 보험료, 자녀들의 경제적 지원 요청. 퇴직금이 이렇게 빨리 바닥날 줄은 몰랐다. 연금이 나오기까지는 몇 년 남았는데 그때까지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특히 은퇴 후 수입이 없으면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불안해진다. 퇴직 전과 똑같이 소비하면 안 되지만 갑자기 절약하는 것도 쉽지 않다. 해결책. 경제적 버팀목을 마련하라. 퇴직 후 최소 10년은 버틸 수 있는 자산 계획을 세워라. 은퇴 후에도 꾸준히 벌 수 있는 소득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소비 패턴을 미리 조정해 퇴직 후 생활비에 적응하는 기간을 가져라. 세 번째 사례. 일을 그만두니 외롭다. 인간관계의 공허함. CC 58세는 직장에서 리더로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지만 정작 퇴직 후에는 연락할 사람이 없었다. 회사 사람들은 다들 바빴고 사회적 관계는 하루아침에 단절되었다. 직장에 있을 땐 이렇게 외로울 거라고 생각 못했다.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 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든다. 회사에서의 관계는 결국 일을 매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갑자기 혼자가 되면 우울감이 밀려오고 심지어 우울증까지 찾아올 수 있다. 해결책. 퇴직 전부터 일 없는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가족, 친구, 동호회 같은 비업무적 관계를 퇴직 전부터 구축하라. 퇴직 후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 봉사, 모임 등을 찾아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 공부나 취미 활동을 시작하라. 결론. 은퇴 후의 삶, 준비 없이는 재앙이 된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끝없는 혼란과 고통이 될 수도 있다. 정리하면 은퇴 후에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업 외의 정체성을 찾아라. 취미, 자기개발, 새로운 프로젝트 준비,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하라. 연금, 추가 수입원, 소비 패턴 조정. 퇴직 후에도 지속될 인간관계를 만들어라. 가족, 친구, 동호회,
학습 활동 우리 모두 결국 은퇴를 맞이할 것이다. 하지만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극과 극이 될 것이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막연한 희망이 아닌 구체적인 준비를 시작하라. 퇴직 후 당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은퇴 이후 삶을 설계하는 구체적인 방법. 이전 글에서 퇴직 후 현실을 마주한 사례들과 그 해결책을 이야기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살펴보자. 일일 없는 삶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으로 전환하라. 많은 사람이 퇴직 일 안 하는 삶이라고 착각한다. 하지만 막상 일을 그만두고 나면 시간이 많아질수록 허무함과 외로움이 밀려온다. 특히 오랜 기간 직장에 몸담았던 사람일수록 더 그렇다. 은퇴 후에도 일은 필요하다. 하지만 그 일은 생계를 위한 고된 노동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이어야 한다.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닌 의미 있는 일을 찾는 방법. 일을 돈의 관점에서만 보지 마라. 사회와 연결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강의, 컨설팅, 봉사, 취미를 살린 부업.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해 1인 비즈니스를 고민하라. 유튜브, 블로그, 전자책 출간 등. 사례 55세 대기업 인사팀장, 은퇴 후 1인 HR 컨설턴트. 씨는 55세에 명예퇴직한 후 한동안 허탈감에 빠졌다. 하지만 자신이 30년간 해온 인사 업무 경험을 살려 퇴직자 대상 재취업 컨설팅을 시작했다. 현재 그는 1인 사업자로 활동하며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 은퇴 후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수입의 끈을 놓지 말 것. 퇴직 후 경제적 문제를 피하려면 미리 소득 파이프라인을 준비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연금만 믿고 있다가 예상보다 빠르게 생활비가 소진되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소득을 만드는 3가지 방법. 1. 작은 사업이나 부업 시작하기. 온라인 스토어, 블로그 수익화, 강의 등. 2. 연금 외 추가적인 투자 수익 만들기. 배당주, 임대 수익, 채권 투자 등. 3. 반퇴직 개념으로 파트타임 또는 프리랜서 활동하기. 사례 60세 연구원 은퇴 후 유튜버로 연금 외 추가 소득 창출. B씨는 60세 퇴직 후 자신이 오랫동안 연구해온 건강 정보를 유튜브 채널로 공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취미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광고 수익이 발생했고 지금은 월 2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입을 얻고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사업이 아니라 작게라도 시작하는 것. 큰 돈을 벌려 하지 말고 은퇴 후 생활비를 보조할 정도의 수익 모델을 고민할 것. 3. 은퇴 후에도 배움을 멈추지 말라. 뇌는 계속 써야 젊어진다. 은퇴 후 가장 빠르게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다.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는다는 것. 퇴직 후 뇌가 노화하는 3단계. 새로운 자극이 줄어든다. 기억력이 감퇴한다. 활동량이 줄어든다. 뇌 기능 저하 앤드 치매 위험 증가. 배움이 필요한 이유.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활성화된다. 외국어 공부, 악기 배우기, 글쓰기 등. 배움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든다. 커뮤니티 참여, 온라인 강의 수강. 지속적인 배움이 내가 살아있다는 의미를 준다. 사례 62세 은퇴 후 그림 배우기 시작, 전시회까지 개최한 CC. CC는 62세에 은퇴 후 심심해서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엔 취미로 했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나면서 작은 전시회까지 열었다. 지금은 노후 생활이 더욱 즐거워졌다. 무조건 배워야 한다. 새로운 기술, 취미, 언어 등 무엇이든 오케이. 배움은 사람을 젊어지게 한다. 4. 퇴직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인간관계가 곧 행복이다. 퇴직 후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가 회사 사람들과의 관계만 유지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퇴직 후 연락하는 사람은 손에 꼽힌다. 퇴직 후 인간관계 단절을 막기 위한 3가지 방법. 1. 취미 모임, 독서 모임, 동호회에 참여하라.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 2. 봉사활동을 하라. 사회적 역할을 유지할 수 있음. 3. SNS, 유튜브, 블로그 등으로 세상과 연결되라. 세대 차이를 극복하는 법. 사례 58세 퇴직 후 고립 봉사활동으로 삶이 바뀐 D씨. D씨는 퇴직 후 인간관계가 단절되면서 우울증을 겪었다. 하지만 우연히 시작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해 다시 활력을 되찾았고 지금은 노후가 즐겁다고 말한다. 회사 인간관계는 퇴직 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결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엔 잘 쉬면 되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퇴직 후 아무 계획 없이 시간을 보내면 결국 무료함, 경제적 불안, 외로움 속에 갇히게 된다. 은퇴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4가지 핵심 포인트. 일하고 싶은 일을 찾아라. 일 없는 삶이 아니라 원하는 일을 하는 삶. 이 소득의 끈을 놓지 말라. 퇴직 후에도 지속적인 수익 창출. 3. 지속적으로 배우고 도전하라. 배움이 뇌를 살리고 삶을 활기차게 만든다. 4.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라. 인간관계가 없으면 외로움과 고립이 찾아온다. 우리는 누구나 은퇴를 맞이한다. 하지만 어떻게 맞이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다. 막연한 기대가 아닌 구체적인 실천으로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해야 한다. 당신은 지금 은퇴 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부터라도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보자. 50대와 60대가 되면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생활비입니다. 젊을 때는 한 달 한 번 들어오는 월급으로 모든 걸 해결했지만 은퇴 후에는 매달 나가는 돈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죠. 정기적인 수입 없이 나가는 돈만 계속될 때 그 불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막상 생활비를 줄이려 하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몰라 고민만 깊어지고요. 오늘 이야기할 50대 퇴직 부부의 사례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현실일 겁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50대 퇴직 부부, 한 달 생활비에 숨겨진 비밀. 퇴직 후의 생활은 한마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작이 설렘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안정적인 수입원이 사라진 뒤 매달 나가는 고정 비용은 줄어들지 않는데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이들에게 생활비는 커다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은 실제 사례를 통해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줄이고 은퇴 후의 삶을 계획적으로 바꿀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사례 1. 월세냐 자가냐 주거비의 덫. 퇴직한 김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려고 큰 도시에서 월세로 거주해 왔습니다. 퇴직 후에도 계속 월세를 살면서 한 달에 120만 원이라는 고정 주거비가 들어가고 있죠. 집값이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뤘지만 결국 매달 나가는 월세가 은퇴 후 재정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해결 방법. 김 씨 부부는 대도시를 떠나 중소도시의 전세로 이동했습니다. 전세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의 일부를 사용했지만 매달 빠져나가던 월세 부담에서 벗어나니 숨통이 트였습니다. 만약 자가주택 마련이 어렵다면 공공임대주택이나 LH 전세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거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노후 생활비의 큰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자식은 독립했는데 아직도 부모 돈을. 50대 퇴직 후에도 부모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한 박 씨 부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 2명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월급이 적어 생활비를 거의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는데요. 두 자녀에게 들어가는 식비, 용돈, 그리고 각종 생활비가 한 달에 80만 원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박 씨 부부는 아이들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도와줘야지라는 생각으로 이런 상황을 유지해왔죠. 해결 방법. 박 씨 부부는 자녀들에게 더 이상 현금을 지원하지 않는 대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또한 자녀들에게도 생활비를 분담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는 것이 자녀들에게도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부모 - 자녀 간의 금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례 3. 취미가 아니라 지출이 된 여가비.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최 씨 부부는 문화생활을 즐기고자 영화, 연극, 골프, 맛집, 탐방 등으로 한 달에 60만 원을 지출하고 있었습니다. 취미생활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지만 가계부를 작성해보니 여가비가 지나치게 많아져 오히려 생활비를 압박하고 있던 것이죠. 해결 방법. 최 씨 부부는 자신들의 여가비를 가치 소비로 전환했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문화센터 강좌를 찾아서 영화와 음악 감상을 시작하고 골프 대신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즐기며 건강과 취미를 동시에 잡았습니다.
돈이 덜 드는 취미생활로 바꾸니 비용 부담은 줄어들고 여전히 여가를 풍족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50대 퇴직 부부가 기억해야 할 생활비 관리 팁? 고정비를 줄여라.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주거비, 차량 유지비, 통신비 등을 꼼꼼히 살피세요. 불필요한 항목은 없애고 공공서비스와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와의 경제적 독립.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지원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세요. 노후 준비는 자신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소비 습관 점검. 본인의 소비 습관을 냉정하게 돌아보고 소비를 줄이되 삶의 만족도는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세요. 가계부 작성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 부부의 생활비 관리,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 은퇴 후의 생활은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돈이 새는 곳을 찾아 이를 막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위 사례들처럼 자신의 현재 생활을 점검하고 필요한 변화를 과감히 실천한다면 퇴직 후에도 안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당신의 노후 계획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매달 나가는 돈을 통제하고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시간입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라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몰라서 힘든 거다라는 말처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전문가 칼럼. 돈 새는 구멍만 막아도 노후는 달라진다. 퇴직 후의 삶, 그 시작은 누구나 낯설고 불안합니다. 한 달 한 번 들어오던 월급이 사라지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라면 더욱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생활비를 줄이기 위해 무작정 허리띠를 졸라매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 후 생활비 관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핵심 전략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정비. 가장 먼저 줄여야 할 핵심 영역. 퇴직 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월세, 관리비, 차량 유지비 등에서 불필요하게 큰 돈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고정비는 한번 설정되면 관성처럼 유지되기 쉬운 비용입니다. 특히 5060대 부부에게 주거비와 차량 유지비는 두 가지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사례 1. 20년 된 자동차, 정말 필요한가? 박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2대의 차를 유지하며 매달 30만 원의 기름값, 10만 원의 보험료, 그리고 간간히 수백만 원씩 드는 정비비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독립한 지금 2대의 차가 정말 필요한지 고민해 본 적이 없었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차량을 한 대로 줄이거나 지역 이동이 적다면 대중교통이나 소형 전기차로 전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고정적으로 나가는 차량 유지비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매달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박씨 부부는 한 대를 처분하고 남은 차량은 경차로 교체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절반으로 줄어들자 그 돈을 다른 생활비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여가비. 취미와 사치의 경계를 넘지 말라. 많은 퇴직자들이 은퇴 후 생긴 여유 시간을 취미 생활로 채우고 싶어 합니다. 이는 긍정적이지만 여가비가 과도해지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 2. 골프와 해외여행에서 동네 산책으로. 김씨 부부는 은퇴 후 이제는 우리가 즐기며 살 때야 라는 마음으로 골프와 해외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평균 50만 원의 골프 비용, 1년에 몇백만 원씩 드는 여행 경비는 결국 저축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되었죠. 전문가 팁. 퇴직 후에는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지역 문화센터, 공원 걷기, 봉사활동 등 돈을 적게 들이면서도 만족감 높은 여가 활동이 많습니다. 김씨 부부는 골프 대신 동네 산책과 등산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나가는 여가비가 줄었지만 건강과 행복은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자녀 지원비. 부모의 경제적 독립이 중요하다. 많은 5060대 부모들이 퇴직 후에도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반대로 자녀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자녀의 독립을 도와라. 최씨 부부는 퇴직 후에도 결혼하지 않은 두 자녀와 함께 살며 월 평균 70만 원 이상을 자녀를 위해 쓰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이는 부모의 노후 준비를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팁. 자녀와의 금전적 관계를 명확히 하세요.
자녀에게 현실적인 경제 독립 계획을 세우도록 돕고 부모와 자녀 모두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 최 씨 부부는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며 식비와 공과금을 일부 분담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자녀들도 처음엔 불편해했지만 점차 자신의 생활을 책임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노후 생활비 관리의 핵심 원칙. 퇴직 후의 생활비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돈을 아낀다는 강박이 아닌 가치 있는 소비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음은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입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라. 한 달 동안의 지출을 기록하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고정비와 변동비를 구분해 어디에서 줄일 수 있을지 파악하세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정리하라. 사용하지 않는 헬스장 멤버십, 구독 서비스 등을 점검해 매달 나가는 돈을 줄이세요. 소비보다 경험에 투자하라. 물건을 사는데 돈을 쓰기보다 가족, 친구와의 시간이나 봉사활동 같은 의미 있는 경험에 투자하세요. 이는 더 큰 만족감을 줍니다. 생활비를 줄이는 것이 곧 삶을 줄이는 것은 아니다. 생활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위 사례의 부부들이 고정비, 여가비, 자녀 지원비를 줄이며 재정 상태를 개선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도 같은 변화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더 이상 일하지 않아도 편히 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대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삶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돌아보고 자신의 재정을 객관적으로 점검하며 작더라도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 지금부터 작은 변화들이 쌓여 미래에 큰 행복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퇴직 후에도 걱정 없는 삶, 이제는 당신 차례입니다. 돈의 흐름을 통제하는 사람이 결국 노후의 행복을 통제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부터 당신의 한 달 생활비를 다시 설계해 보세요.